폐회를 앞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대원들이 천년고찰 곳곳에서 한국 문화 체험에 나섰습니다. 총체적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위상 회복에 한국 불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여름방학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열어 새싹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첫 전통지화 명장으로 정명 스님을 위촉하고 지화에 담긴 생명 존중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설악당 무산대종사를 기리는 학술 세미나가 2023 만해축전 행사로 열렸습니다. 무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수묵화의 대가 임농 하철경 화백이 아름다운 산사를 작품에 담아 6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폐회를 앞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천년고찰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새만금 대회장 조기 철수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위상 회복에 한국 불교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폭염과 태풍을 피해 새만금 영지를 떠난 아르헨티나 스카우트 대원들이 의왕 청계사를 찾았습니다. 긴 이동길에 지칠 법도 하지만 선불장에 모인 대원들의 표정은 환하기만 합니다. 구슬 하나를 줄에 꿰니 금세 나만의 팔찌가 완성됩니다. 사찰에서 즐긴 타투 스티커 체험도 인기입니다.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는 호법신들이 팔과 다리 등에 새겨져 저마다의 개성을 뽐냅니다. Siento que antes no había podido ver este lado de la cultura y siento que fue muy divertido y muy productivo haber conocido el significado de los colores y que después eso se haya incluido en artesanías hechas por nosotros, que me parece un re lindo souvenir. 청계사 문화체험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신중도를 활용한 채색 프로그램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고찰에서의 문화체험은 한국 방문 중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Me gustan mucho porque me interesa conocer sobre la cultura coreana y me parece muy lindo toda la historia que tienen. 한국 불교 스카우트 연맹장이자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총체적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위상 회복에 한국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총망라해서 이번에 한국 불교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명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참여 경험을 토대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원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불교가 세계에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 불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불교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잼버리 부실 운영으로 추락했던 대한민국 이미지 회복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거점을 옮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수도권 사찰 곳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필리핀 잼버리 대원 223명은 수행 포교도량이자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를 방문해 연수국장 이람 스님으로부터 사찰 안내를 받고 단주 만들기와 절 배우기, 명상과 사물체험, 한국 전통 음식 맛보기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필리핀 잼버리 대원들이 한국 불교 문화를 접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에 있는 동안 다양한 것들을 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My experience here is very amazing. The temple is really beautiful and wonderful, and I hope I can go back here again and visit this temple.
글로벌 사찰 용인 와우 정사에도 청소년들이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메랄드 3존불과 높이 8m의 황금빛 부처님 머리, 길이 12m의 누워있는 불상 등을 둘러봤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 복령사에도 독일 스카우트 대원 1000여 명과 캐나다 스카우트 대원 200여 명이 참배했고, 남양주 봉선사에선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참여한 3박 4일 일정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500여 명의 일본 잼버리 대원들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숙박을 하며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인사 광명전에서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한 영산제와 만종리 대학로 극단의 뮤지컬 갈라쇼와 마임극 등이 공연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시 영평사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세종시로 이동한 스카우트 잼버리 불가리아 대표단 일행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 낙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37명의 불가리아 대표단은 지난 9일 저녁 영평사 대웅전에서 펼쳐진 불교 전승 낙화놀이에 참여해 탄성과 감동으로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낙화봉에서 떨어지는 불꽃과 함께 선보인 관음무와 바라춤, 나비춤, 범패 등의 불교 예술을 관람하며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체험했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영원히 평화로운 도량 영평사에 다녀간 인연으로 불가리아 잼버리 대표단의 앞날이 행복하길 축원한다며 한국과 세종시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평사 낙화는 불교 전승 방식으로 숯을 만든 낙화봉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의식으로 정화와 재난 소멸의 의미를 담아 대중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잼버리 대표단은 불가리아 소피아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세종시의 초청으로 지난 8일부터 세종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여름방학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열어 새싹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린이 마음 캠프 영꼬다이란 이름의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아를 발견하며 불교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장과 절하기 등 사찰의 기본 예절을 배운 어린이들은 입제식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이내 1박 2일 일정의 템플스테이 일정이 소개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우리들의 약속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갑니다. 방금 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절해온 어린이들이 벌써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배어납니다. 백양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읽게 해주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 마음 캠프 영꼬다이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영꽃과 같은 우리 어린이들이 백양사 도량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살포시 물들어서 보다 향기롭고 행복한 아이들로 거듭나기를 저희 사부대중이 두 손 모아서 준비하였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평소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어린이 마음 캠프를 기획하게 된 계기 역시 주지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이고 또한 인류의 미래이고 지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양사의 좋은 환경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공양을 마친 어린이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화두로 조별 활동에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어린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는 표정은 진지함 그 자체입니다. 저희 조는 제 안의 우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고 우주는 제 마음속에 존재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프로그램들이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한다는 기대감과 설렘뿐만 아니라 음악회와 조별활동 참여를 통해 표현력과 집중력을 키우고 불교와도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처음 와봤는데 그 새로운 친구들하고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로 다른 사람들과 합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견을 내놓으면서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백양사는 앞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이 불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첫 전통 지화 명장으로 정명 스님을 위촉하고 지화에 담긴 생명 존중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명 스님에게 전통 지화 명장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화를 통해 부처님 생명 존중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종단 최초의 지화 명장이 된 만큼 후학들을 많이 길러 더 많은 이들이 지화를 접하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이에 정명 스님은 종단의 명장 지정은 영광이자 부담이라며 앞으로 불교 무형문화유산인 지화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촉장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승윤 신임 공무원 불자 회장의 예방을 받고 추후 공불련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법회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정승윤 회장에게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불자 공무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승윤 회장은 종단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은 코로나 기간 공무원 불자회 조직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전하며 조직을 재건해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신의 정승윤 회장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대표단을 격려하며 우리 불교 이주 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주 노동자 지원을 중생제도 차원에서 접근해 자비행을 실천하는 게 불교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호산 스님과 공동대표 진호 스님, 도재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산 스님은 오는 10월 15일 경북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18회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에 총무원장 스님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진호 스님과 도재 스님으로부터 불교 국가에서 온 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조시인이자 설악산문의 선풍을 일으킨 선지식, 설악당 무산대종사를 기리는 학술 세미나가 2023 만해축전 행사로 열렸습니다. 설악 무산의 삶과 생각, 그 깊이와 넓이를 주제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2023 만해축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설악산문을 중건하고 설악불교를 크게 일으킨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새기는 학술 세미나, 설악 무산의 삶과 생각, 그 깊이와 넓이가 개최됐습니다. 2019년 설악무산 그 흔적과 기억, 2021년 설악무산의 문학 그 깊이와 넓이에 이어 설악당 무산대종사를 기리기 위해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와 불교평론이 마련한 3부작 학술세미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근배 시인은 현대 한국 문학사에서 스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무한한 보살행, 50년을 함께한 세월을 그렸습니다. 저는
무산 스님 생각을 하면 먼저 눈물이 나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도 100년 또 그보다 더 멀리 뻗어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 행사가 오늘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설악무산 스님의 선풍과 치열한 수행 토대를 살펴본 설악무산의 불교관을 발표한 마성 스님은 무산 스님은 선과 교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흔치 않은 종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물을 벗어난 금빛 물고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감록 제47쪽에 나오는 금빛 물고기란 실제로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와 생사와 속박과 애욕과 갈등의 그물을 찢어버린 대자유인을 상징한 것인데 그 금빛 물고기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설악무산 큰 스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악무산의 삶과 생각, 그 깊이와 넓이 학술 세미나에서는 공일 스님이 설악무산의 수행관,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설악무산 사유의 형이상성과 통합성 등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산 스님이 만들고 이끈 만해 축전의 성과와 전망, 설악무산의 저술 연구자료 서지 고찰, 설악무산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 등 스님의 행장을 두루살핀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지경 안성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첫 수계법회를 통해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의료법인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 8일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법당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파라밀 요양병원에서 종단 지경으로 전환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수계법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계법회에선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과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원상 스님이 전계사로, 의료법인 사무국장 무일 스님이 인례사로 나섰고 의사 2명, 간호사 6명, 원무과 직원 4명 등 12명이 계를 받았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불자회도 발족했습니다. 수묵화의 대가 임농 하철경 화백이 아름다운 산사를 작품에 담아 6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하철경 화백을 비롯한 전남 진도 출신 5명의 합동전도 함께 개막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의 풍광이 전시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가만히 서서 한참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에 고요함이 스며듭니다. 산사의 기와집이 안겨주는 고즈넉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하철경 화백의 67번째 개인전. 한국 수묵화의 거장 하철경 화백은 해남 대흥사와 순천 송광사를 비롯한 남도 사찰들의 사계절 풍경을 담백한 붓끝으로 담아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계가 분명히 아주 풍광이 아름답잖아요. 특히 산사 주변에는 사계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흥사 그림은 완성하기까지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대흥사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걸렸지. 대작 같은 경우는 워낙 대작인데다가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꾸 멀리 떼놓고 이 연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철경 화백의 명성과 수준 높은 작품만큼 전시회 첫날에만 30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시장에는 길게는 20년 전 그렸던 수묵화도 함께 내걸렸습니다. 서울 인사동 인근 갤러리에서는 하철경 화백이 함께한 진도 출신 박충호, 구지회, 김영삼 작가 등 5인의 수묵화 전시회, 남도를 걷다전이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실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안동 하회마을부터 탁한 물에서도 물들지 않는 깨끗한 연꽃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묵을 위주로 한 그림,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실사를 하는 그런 전통을 뛰어넘는
실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장르가 있고 문인화의 장르가 있고 두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철경 화백개인전은 15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남도 화백 5인의 수묵화전은 오는 14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절기상 말복인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특식을 제공하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 등은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300인분의 닭곰탕을 대접했습니다. 보인스님은 이 자리에서 무더위에 이어진 태풍 속에서 건강을 잘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매일 270명분의 점심급식 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관음종 계산조 태어 대조사 열반 44주기 추모달의제가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정 홍파대종사는 중생교화에 앞장선 태어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후학들도 수행과 기도 정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04년 서울에서 태어난 태어 스님은 1929년 서남사로 출가했고 1930년 조선불교 선교양종 교정 경운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습니다. 이어 백화산 백화암에서 6년 안거를 성만하고 파고다공원에서 불법 홍보를 위해 2년간 설법을 하는 등 불교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1965년에는 지금의 관음종을 창종, 1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1979년 6월 24일 법납 50세, 세납 75세를 일기로 열반했습니다. 앞서 관음종은 영상계단 구조계 수계법회를 봉행했고 지니어 스님 등 4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불교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불교가 탄생한 인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인도 철학 대중화 움직임이 동국대 동문들에 의해 본격화됩니다. 동국대 인도철학 총동문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퇴계로 36가길의 한 건물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총동문회장 선일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 덕분으로 총동문회가 결성돼 사무실 개소로 이어졌다며 동문들이 힘을 모아 인도 철학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식에는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와 안성두 한국불교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동국대 인도철학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개소식에 앞서 자광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 등 동문 스님들이 금일봉과 축하난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